저희 채널에 이렇게 또 합격생분이 나와주셨는데 일단 자기소개 한번 가능한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합격한 최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편입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대학을 수시를 다 떨어지고 원치 않은 대학교를 갔던 상황이었어서 그때부터 사실 편입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찾아봐서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전적대는 혹시 어디쯤인 건가요? 전적대학교는 개원예술대학교 나왔어요. 개원예술대학교? 네, 아세요? 알죠. 초면. 그렇게 되고 그럼 부모님이 편입한다고 했을 때 네. 어땠어요, 반응이?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왜요? 우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못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해서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크셨고 같은 전적대 학교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싸가 아닙니다. 그쵸.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지 일단 밝혔어요? 저는 전적대에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제가 원치 않은 대학교였기 때문에 네. 친하게 안 지냈어요, 동기들이랑. 그래서 이제 네. 몇 명이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네, 2년제라는 게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취직할 뭐 능력이라든지 차선책으로 보통 편입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나 편입할 거야 그러면 나도 할래, 같이 하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적대 학과가 뭐예요?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 학점은 혹시 그 개원예술대학교 학점은 3.6. 좀 했네요, 공부 좀? 근데 네. 학사 편입이랑 했을 때는 2.6. 학점 행제가 좀 떨어지면서? 네, 결국은 대학교를 2.6으로 지원을 한 거죠. 뭐 부모님 반응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없이 네가 네 돈으로 해라. 네. 그때 좀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 그까짓 건 내가 하지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네. 언제 힘들었냐면 네. 보통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학원 담임 선생님이 네. 다음 달 학원비 얼마니까 빨리 부모님께 미리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네. 나는 남들이 공부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울면서 네. 나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네. 아르바이트 하는 거 너무 아깝다. 진짜? 아르바이트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공부 못하는 게 너무 아까운데 엄마 아빠 나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해서 7월부터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편입의 약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하나, 여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제가 16군데를 지원했어요, 대학을. 그만큼 대학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네. 지원비만 100만 원 넘을 텐데. 130 정도 나왔어요. 진짜요? 네, 16개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 제가 4군데를 합격했거든요. 네. 만약에 5군데를 지원했다. 그러면 한 곳도 못 붙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편입의 장점은 내가 넣고 싶은 만큼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편입 난이도가 좀 어렵잖아요? 원래 공부를 좀 잘 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대학교에 붙은 거예요? 다른 네. 과목보다 영어를 조금 자신 있어 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저는 독해에 좀 강한 타입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럼 문법은 좀 약했어요? 문법은 저는 네. 1형식, 2형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 6월부터 네. 1형식, 2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시작했어요. 진짜요? 그러면 원서 접수학과 했다고 했는데 약간 접수할 때 뭔가 윤나 씨 좀 이게 기준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조금 지원을 했는지? 전적대에서 광고를 전공했고 네. 광고 쪽으로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도 네. 학과를 낮추지 말고 제가 원하는 학과를 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네. 중앙대에는 네. 너 성적으로 가기 힘든데 네. 제일 낮은 학과 넣으면 어떠냐 했는데 저는 그럴 거면 대학 안 간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광고나 신문 쪽에 학과가 있는 모든 학교는 다 넣은 거라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은 학과로? 네, 전 16개 다 미디어로 넣었어요. 인하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다음에 단국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서울여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경기대학교 서울 미디어 영상학과. 근데 이제 공부는 어디서 준비를 했어요? 5월 마지막 주에 네. 잠실에 있는 그 대형학원 K를 다니기 시작했고 네. 제대로 된 공부는 6월부터 네. 잠실 K에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을 선택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중소형이랑 대형이랑 좀 나누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런 학원 선택하는 기준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네. 집이랑 가까워는 것. 가까워요. 관리적인 측면 좀 어땠어요? 대형은 좀 관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평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도 없는 상태고 뭔가 좀 개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쵸.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다른 학원은 모르겠고 그 잠실 K 같은 경우에는 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좀 네. 대충 설명을 해보자면 네. 그냥 보통 반, 그다음에 B탑, A탑이라고 상위권 네. 반, 그리고 J탑이라고 최상위권 반이 있는데 저는 B탑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 제도가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 관리를 해주세요.
밴드를 통해서. 사실 근데 막 상담을 이렇게 자유롭게 맨날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요청을 하면 해주시고 그 네. 관리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게 네. 아침에 안 오면 전화 와서 왜 안 네. 오냐고 하시고 제가 한 이틀간 안 갔던 적이 제가 슬럼프 있다는 얘기 할 건데 어쨌든 네. 슬럼프가 왔었을 때 네. 학원에 이틀간 안 갔어요. 네. 그리고 3일째 그 이틀간 안 가고 그 다음날에 이제 은근슬쩍 들어가서 저희는 출석 체크를 네. 그때 체온을 재야 됐기 때문에 아, 데스크에서 맞네. 했어야 됐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 보통 네. 데스크에 앉아 계시니까 네. 슬쩍 갔는데 딱 선생님이 보세요. 윤나 요즘 안 나오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로? 저 이름을 알고 계시는 사람 거예요.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 놀랐던 게 첫 번째로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알았지? 관중이었나? 아니요 조용히 공부만 하던 근데 어떻게 학생이었어. 알지? 지금 늦어지면 안 돼. 잘 네. 나와야지. 앞으로 선생님 잘 볼 거야? 이렇게 말을 쓰면 하시니까 네.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쵸. 눈치 보이지.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점이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연애 이런 것도 빼줄 수 없거든. 네. 우선 저는 없어. 우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아 진짜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쁜지. 그래도 느낌 보면 매력적. 알잖아요. 알 수가 없어. 느낌 보면 알잖아요. 마스크 써도 그냥 딱 봤을 때 어? 훔치잖아요. 이렇게 네. 오늘은 화장 안 약간- 와야지 이런 느낌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고. 떠들거나 그러면은 그 금지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저희 그 K 같은 경우에는 네. 학원을 코로나 네. 때문에 11월부터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 11월부터 방임해서 공부만 했어요. 그래. 그 결론은 6월부터 네. 11월 전까지만 학원 다닌 거죠, 사실. 5개월? 네. 5개월 학원을 만에 사과 나간 거네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위클리? 네, 붙었어요. 그게 네. 이름과 등수가. 뭔지 근데 알지? 그걸 봤을 때 저는 항상 30명 중에 끝이었어요. 진짜? 6월부터 11월 내내. 근데도 제가 이렇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거는 네. 학사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러고 학원을 다니면서 네. 한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사하기 준비하는 사람 손들어봐 라고 했을 때 네. 한 그 강의실에 한 30명 있었는데 네. 저 포함 3명? 진짜로? 이었어요. 학사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네. 다 일반이라고? 네, 비탑에서는. 와. 다른 건 모르겠고 근데 그것만 봐도 제가 따기 잘했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 반에서도 제가 하위권이었는데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더 이제 부족할까라고 그쵸. 그때는 생각을 좀 했었죠. 밑바닥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보통 슬럼프 한 번씩 오거든요. 왔었죠. 이게 공부가 5개월밖에 공부를 안 했어도 공부를 안 하신 편이에요. 안 하신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슬럼프가 왔을 것 같은데. 왔어요. 언제 왔어요? 8월에 왔어요. 8월에? 8월. 왜 왔어요? 그다음에 내가 성적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탑에서도 그렇게 하위권인데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우선 슬럼프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위클리 보면은 막 20점 나오고 30점 나오고. 진지하게 35점이었어요. 아 진짜로? 할 맛 안 나지 그러면. 근데 이것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이 많아. 그 네. 네네 말씀하세요. 잠시 A few moments later. 저는 10월까지 네.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페이지 전체가 단어 동의어 찾기인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단어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는 네. 논리도 답이 없다는 안 나오지. 거고 단어는 그러면은 뭐 어떤 걸로 공부했어요? MVP로 봤죠? 단어 MVP 주황색 3바퀴 세 바퀴? 그다음에 연두색 3바퀴 연두색 세 바퀴? 네, 단어도 전 눈으로 외우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네. 앉아서 이렇게 슥슥슥슥 그게 맞지. 저도 그랬거든요. 가리고 내리고, 가리고 그냥. 내리고, 가리고 내리고. 이렇게 봤어요. 그 첫 시험이 어디였어요? 숙대였을 것 숙대? 같은데. 숙대 시험 어땠어요? 숙대 저 네.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잘 봤어요? 아니 1차 떨어졌어요. 네, 접수비 받았겠네. 받아냈죠. 잘했어요. 근데 숙대는 네. 숙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숙대랑 건대랑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대학교는 네. 완전 상위권이라서 거의 다 맞는 걸 목표로 그치. 해야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세 개 틀리면 나가기. 네. 그래서 숙대는 네. 풀 때는 기분 좋게 풀었습니다. 문제는 국민대였어요. 왜요? 그 다음 시험이 국민대였는데 네. 국민대를 밤 시험이었어요. 네. 근데 추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네. 미리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한 30분을 뭔지 알아. 국민대 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죠. 네. 줄 서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네. 30분 동안 오돌오돌 떨면서 뭔지 알아. 나도 그랬어. 전 밤이었어서 한 밤 8시였거든요. 전 새벽이었어요. 진짜요? 문을 안 열어줘서 애들이 줄을 막 서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오돌오돌 거지. 떨면서 프레시 켜서 단어장 보고 선생님 마지막에 네. 정리해준 어려운 단어 어떻게 하면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진짜? 있네요. 국민대 볼펜으로 풀어요 아직도? 아니요? 셔플 샤프로 풀어요? 기억이 나 때는 볼펜을 풀어가지고. 떨어졌지만 1차는 붙었거든요. 근데 국민대. 국민대? 네. 국민대가 내가 알기로 15배수인가 20배수인가 네.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럼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는 네.
제가 저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어요. 어떻게? 시험을 풀면 저는 네. 1시간 시험에서 네. 40분 만에 다 풀었거든요. 문제를. 빨리 풀었네요. 쉬워가지고. 진짜 난 합격이다 이러면서 풀었어요. 네네. 그리고 남들은 열심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엎드려 있었어요. 아 진짜? 아 제일 싫거든. 나빴죠. 엎드리거나 다리 떨거나 제일 싫거든. 다리 떨는 것좀 나쁘니까 네. 검토를 했는데도 20분이 남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쉽네 하고 누워있어요. 그래요? 최초합? 아니요, 예비 2번.